이번 영상에서는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코드와 마이트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어서 가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상의 우드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거리감이 있고 그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이를 서법에 적용하면 인식적 심리적 거리감엄, 즉 불확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거형이 시간의 문제로 과거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식 심리의 문제로 불확실함도 나타냅니다. 코드와 마이트를 먼저 꼼꼼히 정리하고 우드로 넘어가겠습니다. He can go there. He can go there. He could go there. He could go there. 캔의 핵심 의미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의 캔입니다. 캔은 확신의 정도, 즉 화자의 확신도가 100%에 가깝습니다. 1번은 화자가 희는 그곳에 간다고 보고 한 말입니다. 2번, 캔이 쿠드가 되면 과거형이 되면 불확실해집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의 쿠드입니다. 쿠드는 화자의 확신도가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이라 적어도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닙니다. 2번은 화자인 내가 볼 때 희가 그곳에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잘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He can be right. He can be right. He could be right. He could be right. 상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화자가 희가 맞다고 보고 한 말입니다. 4번은 내가 볼 때 희가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잘하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He may go there. He may go there. He might go there. He might go there. 메이의 핵심 의미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 가망성입니다. 가망성의 메이입니다. 메이는 화자의 확신도가 50% 정도입니다. 5번은 반신반의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희는 그곳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즉 갈지도 모른다 라는 말입니다. 6번 메이가 마이트가 됐으니 과거형이 됐으니 마이트는 메이보다 더 불확실한 말이죠. 마이트는 화자의 확신도가 30% 정도입니다. 6번은 긴가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희는 그곳에 안 갈 것 같은데 어쩌면 그곳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He may be right. He may be right. He might be right. He might be right. 상태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 7번은 희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화자가 반신반의하는 말입니다. 8번은 희가 틀린 것 같지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화자가 긴가민가 하는 말입니다. 캔과 쿠드, 메이와 마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캔과 쿠드는 화자의 확신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쿠드와 메이는 50% 미만과 50% 정도로 화자의 확신도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메이는 위와 같이 추측이 본디 의문스럽기 때문에 메이를 문두로 보내 의문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메이를 대신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메이와 화자의 확신도가 대동소이한 쿠드로 묻습니다. 한편 추측의 메이와 마이트는 화자의 확신도가 50% 정도와 30% 정도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이 좀 더 불확실해진들 같은 추측이죠. 추측인데 몇 퍼센트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추측의 의미로 쓰인 may와 might는 실제로는 예민하게 구분하면서 쓰지 않습니다. may를 쓰나 might를 쓰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may도 많이 쓰고 might도 많이 씁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can't와 couldn't입니다. He must be at home now. He must be at home now. 강한 추측에 must가 쓰였습니다. 위 예문을 부정문으로 만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 아닌 가능성이 없다, 즉 can't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인 couldn't를 써도 됩니다. 부정이 좀 더 약해져 봐야 같은 부정이죠. may와 might를 예민하게 구분하지 않듯이 can't와 couldn't도 예민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can't를 쓰나 couldn't를 쓰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can't도 많이 쓰고 couldn't도 많이 씁니다. could와 might를 마무리하고 would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형 서법조동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측의 will, 과거형이 되면 불확실해집니다. 과거형 would는 불확실한 예측이 됩니다. 불확실한 예측은 머릿속에 그려보는 정도, 즉 상상해보는 일을 말합니다. 요컨대 would는 상상을 나타냅니다. 화자의 생각, 예측의 will은 상상의 would가 됩니다. 상상의 would, 상상에는 상상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by car.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by car. 현재 시제로 나타낸 위 예문은 100%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It will take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by car. It will take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by car. 위 예문은 차로 그곳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화자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예측한 말입니다. If you go there by car, it'll take about 10 minutes. 위 예문은 이러한 조건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예문을 유심히 보세요. It would take about 1 hour to get there on foot. It would take about 1 hour to get there on foot. 위 예문은 그곳에 차를 타고 가본 적은 있지만 걸어서 가본 적은 없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도보로 그곳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화자가 머릿속에 그려본 말입니다. 즉 상상해 본 말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라는 예측이 아닙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상상입니다. If you went there on foot, it will take about 1 hour. 위 예문은 이러한 가정문입니다. 일단 would가 상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셨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왜 할까요? 예측은 대상이 현실 세계입니다. 하지만 상상은 대상이 비현실 세계입니다. 비현실 세계라 함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일처럼 일어날 확률이 아예 없거나 로또 1등 당첨처럼 매우 희박한 일을 말합니다. It will be lovely to see you. It will be lovely to see you. 위 예문의 나와 너는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일입니다. 위 예문의 to see you는 if I see you, 너를 만나게 되면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조건문입니다. 화자는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It would be lovely to see you. It would be lovely to see you. 위 예문의 나와 너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비현실 세계에 이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만날 수 없으니까 상상해 본 것입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 만남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데 만남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위 예문의 to see you는 if I saw you, 너를 만난다면을 뜻합니다. 비현실 세계에서의 가정문입니다. 앞서 상상에는 상상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했죠? 그 무언가가 바로 가정입니다. 비현실을 상상하고 비현실은 가정의 대상이 됩니다. 상상, 비현실, 가정,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드 하면 가정문, 상상의 우드는 가정문에서 한바탕 합니다. 가정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상상을 마음으로 하면 바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람의 우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서법조동사를 통틀어 대부분 사람이 가장 모르는 서법조동사가 다름 아닌 should입니다. You should quit drinking. You should quit drinking. You have to quit drinking. You have to quit drinking. You must quit drinking. You must quit drinking. 위 세 예문은 모두 술을 끊어야 한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말이 쓰이는 상황도 다를 뿐더러 특히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